1808년 영국의 한 베테랑 장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0야드밖에 적에게 총을 쏘는 건 차라리 달을 쏘는 게 낫다고요. 200야드면 180m, 축구장 2개도 안 되는 거리인데요. 당대 최강 보병의 주력총이 그 거리에 사람 하나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겁니다. 총은 발전할 대로 발전했는데 정작 그 총으로 겨눈 사람 하나는 못 맞히던 시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에서 어떤 총은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두 총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총알을 회전시켰느냐. 총열 안쪽에 나선으로 홈을 파서 총알에 스핀을 먹인 거죠. 이 홈의 이름이 바로 강선입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면 왜 갑자기 명중할까요?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오고도 300년을 묻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전에는 아무도 공짜로는 얻지 못하는 대가가 따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완전히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전이 없던 시절의 총부터 봅시다. 활강총, 흔히 머스킷이라 부르는 총입니다. 총열안이 매끈한 민무늬 파이프예요. 여기에 둥근 납공을 넣고 쏩니다. 이 총의 최대 장점은 속도였어요. 총알이 총열보다 약간 작아서 헐렁하게 쑥 들어가거든요. 훈련된 병사는 15초에서 20초에 한 발, 1분에 서너 발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헐렁함이 곧 부정확이었어요. 총알이 총열 안에서 이리저리 튕기다 나가니까 총구를 떠나는 순간의 방향이 매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안 맞았을까요? 1755년 프로이센군의 사격 시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가로 세로 9m짜리 거대한 벽이었어요. 부대 하나를 통째로 흉내낸 크기였죠. 그 벽을 150보 거리에서 맞힌 비율이 46%, 200보에선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9m짜리 벽을 맞힌 비율이에요. 표적을 사람 하나로 좁히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 달을 쏘는 게 낫다는 말이 그렇게 과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전술은 아예 정확도를 포기했습니다. 수백 명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서서 50m 앞까지 바짝 다가가 일제히 쏘고 곧장 총검으로 돌격. 한 발의 명중이 아니라 벽처럼 쏟아붓는 탄의 양으로 승부한 거죠. 그 시대 보병에게 필요했던 건 명사수의 조중이 아니라 총알이 빗발치는 대열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당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둥근 공조차 완벽하진 않았어요. 발사되며 우연히 살짝 회전이 걸리면 야구의 커브볼처럼 옆으로 휘어날아갔거든요. 1700년대에 한 과학자가 이 현상을 처음 관찰했는데 어느 쪽으로 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활강총의 또 다른 골칫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회전은 이걸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여러분이 아는 스포츠에 있습니다. 미식 축구나 럭비의 그 긴 패스요. 럭비공을 그냥 던져보세요. 뒤뚱뒤뚱 뒤집히면서 제멋대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손목을 틀어 빙글빙글 스파이럴을 먹여 던지면 뾰족한 앞이 계속 앞을 향한 채 총알처럼 곧게 날아가죠. 선수가 손목을 비트는 이유가 총열에 강선을 파는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원리는 팽이에 있어요. 잘 도는 팽이는 안 쓰러지죠. 회전하는 물체는 자기 회전축의 방향을 고집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걸 가군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총알도 똑같아요. 총구를 떠난 뒤 공기가 옆에서 아무리 밀어도 축이 버티면서 뾰족한 코가 계속 앞을 향합니다. 사실 회전하는 총알의 코끝은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원을 그리며 살짝 흔들립니다. 처음엔 크게 흔들리다가 팽이가 자리를 잡듯 점점 잦아들죠. 이 미세한 흔들림이 가라앉으면서 총알은 곧고 안정된 비행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원심력 때문에 안정된다고들 하는데 틀렸습니다. 원심력이 아니라 방금 말한 가군동량, 그러니까 팽이가 안 쓰러지는 바로 그 힘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전이 왜 꼭 필요할까요? 길쭉한 총알은 그냥 두면 반드시 뒤집히게 돼 있습니다. 공기가 미는 힘의 중심이 총알의 무게중심보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중에 조금만 축이 틀어지면 앞쪽이 옆으로 확 밀려서 공중제비를 돌아버립니다.
이걸 텀블링이라고 하는데 텀블링한 총알은 명중도, 관통도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건 명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바로 날아온 총알은 뾰족한 코부터 목표에 박히지만 옆으로 누워 도착한 총알은 넓은 면으로 부딪혀 힘이 확 흩어지거든요. 회전 하나가 명중률과 관통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이죠. 재밌는 건 옛날 둥근 납공은 그나마 나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구슬은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이 생겨서 이 앞뒤가 어긋나는 문제 자체가 덜하거든요. 그래서 회전 없이 활강총에서도 그럭저럭 날았던 거죠. 하지만 총알이 더 멀리 날려고 길쭉해지는 순간 회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 회전의 원리, 사실 사람들은 아주 일찍 눈치챘습니다. 화살깃을 살짝 비트면 화살이 더 곧게 난다는 걸 이미 석궁을 쓰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디어가 총열로 옮겨온 게 16세기 초 독일어권입니다. 니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도시의 총기 장인들이 총열안에 나선 홈을 실험했죠. 다만 누가 최초로 발명했나는 지금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여러 이름과 연도가 경합할 뿐이고 심지어 아주 초기의 고든 홈은 회전이 아니라 화약 찌꺼기를 담으려고 팠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 누가 언제 발명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16세기에 이미 강선총이 있었는데 왜 군대의 주력이 되기까지 300년이나 더 걸렸을까요? 무기의 역사에서 발명과 대중화 사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사례도 드뭅니다. 이유는 지독하게 현실적이었어요. 강선총은 총알이 홈에 꽉 물려야 회전을 먹습니다. 그 말은 총구로 총알을 밀어넣을 때 억지로 두들겨 박아야 했다는 뜻이에요. 나무망치로 꽂을 때를 때려가며 한 발 장전하는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게다가 흑색 화약 찌꺼기가 홈에 끼면 몇 발 못 가 총알이 아예 안 들어갔죠. 1분에 서너 발의 활강총이냐, 1분에 한 발이지만 정확한 강선총이냐. 수백 명이 일제사격으로 부딪히는 전장에선 답이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강선총은 300년 동안 소수의 저격수와 사냥꾼의 손에만 머물렀어요. 강선총이 정확하다는 건 사실 이미 여러 번 증명돼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켄터키 라이플이라 불린 강선 사냥총을 든 개척민 저격수들은 200m 밖의 영국군 장교를 골라 쓰러뜨려 공포의 대상이 됐죠.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영국군은 강선총으로 무장한 소수의 저격 부대를 따로 뒀는데 이들은 적 지휘관을 멀리서 노리는 특수 임무만 맡았습니다. 위력은 확실했어요. 문제는 딱 하나, 너무 느리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확하지만 느린 총과 부정확하지만 빠른 총, 이 저울은 200년 넘게 빠른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세상이 곧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강선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뭅니다. 누군가는 이 딜레마를 깨야 했습니다. 그 딜레마를 깬 건 놀랍게도 총이 아니라 총알 하나였습니다. 1849년 프랑스의 미니에라는 군인이 만든 미니에탄. 물론 미니에가 무에서 창조한 건 아니에요. 앞서 여러 사람이 쌓아둔 팽창탄 아이디어를 다듬어 완성한 거죠. 이건 정직하게 짚고 갑니다. 발상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총알을 총열보다 오히려 살짝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당총처럼 쑥 헐렁하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대신 총알 바닥을 컵처럼 움푹 파놨죠. 방아쇠를 당기면 뒤에서 밀려온 화약가스가 이 움푹한 바닥을 확 부풀립니다. 부푼 총알이 바로 그 순간 강선홈을 꽉 물어요. 들어갈 땐 헐렁해서 빠르고 나갈 땐 홈을 물어서 회전하고 활강총의 장전 속도와 강선총의 정확도를 총알 하나로 동시에 잡은 겁니다. 300년 묵은 딜레마가 이 작은 발상 하나로 풀렸어요. 결과는 전장을 바꿨습니다. 이 총알은 먼저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 위력을 증명했고 곧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수백 미터 밖에서도 정확히 겨눌 수 있게 됐고 물렁한 납탄은 사람의 뼈를 산산조각 냈어요. 당시 야전병원에서 가장 바빴던 도구가 톱이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팔다리를 잘라내는 절단 수술이 폭증했습니다. 더 정확해진 총 한 자루가 전쟁의 풍경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미니에탄의 전성기조차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곧 총구가 아니라 뒤쪽으로 총알을 밀어넣는 후장식 총이 등장하면서 장전은 또 한 번 빨라지거든요. 정확도의 문제를 회전이 풀었다면 이제 속도의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그건 이 시리즈의 다음 이야기들의 몫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해요. 남북전쟁 사상자의 90%가 이 총알 때문이라거나 강선총이 전술을 완전히 바꿨다는 이야기가 흔히 돌지만 정작 역사학자들 사이에선 논쟁 중입니다. 실제 교전은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졌고 병사들 사격 솜씨도 형편없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술이 바뀌었다고 전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오늘 하나 챙겨갈 교훈입니다.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회전의 대가 이야기입니다. 회전은 공짜로 주어지는 안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금을 냅니다. 첫째, 총알은 자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홱니다. 바람이 한 점 없어도요. 이걸 스핀 드리프트라고 부르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총알은 표적보다 아주 조금 오른쪽에 맞습니다. 가까이선 티도 안 나지만 수백 미터를 넘어가면 20cm씩 벌어지죠. 그래서 장거리 저격수는 지구가 자전하는 효과까지 계산하면서 이 회전의 세금도 함께 셈에 넣습니다. 여기에 옆바람까지 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회전하는 총알은 옆바람을 만나면 바람 방향에 따라 위나 아래로도 살짝 들리거든요. 야구공이 회전 때문에 휘어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바로 그 마그누스 효과예요. 무풍에도 옆으로 새고 바람을 만나면 위아래로도 뜨고 저격수가 1km 밖 한 점을 맞히려고 상대해야 하는 변수가 그래서 이렇게나 많습니다. 둘째, 회전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돌리면 총알이 떨어지는 궤적을 따라 코를 숙이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날아가 공기 저항만 커집니다. 모자라면 텀블링, 지나치면 저항 증가, 그 사이에 딱 맞는 회전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총마다 강선의 꼬임 정도가 다 다릅니다. 무겁고 긴 총알일수록 더 빠르게 돌려줘야 안정되거든요. 총열 안나선을 얼마나 총총히 꼬을지 그 각도 하나까지 쏘려는 총알에 맞춰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강선은 그냥 홈을 판 게 아니라 총알 하나하나에 맞춘 회전의 설계였던 셈이죠. 그리고 회전이 아예 답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봤던 전차의 철갑탄 기억하시나요? 그 관통자는 너무 가늘고 길어서 회전으론 도저히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 대신 화살처럼 꼬리에 날개를 답니다. 산탄총도, 박격포도, 현대의 전차포도 강선이 없는 매끈한 활강이에요. 회전은 세상 모든 총알의 만능 해법이 아니라 딱 길쭉한 총알에게 맞아떨어진 최적의 답이었던 겁니다. 총열 안의 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나선 홈 하나. 이 작은 홈이 사냥을, 전쟁을, 그리고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전이라는 우아한 해법 하나로 인류는 멀리, 그리고 정확히를 얻었습니다. 대신 스핀 드리프트라는 세금과 발명하고도 300년을 기다려야 했던 인내를 함께 치렀죠. 좋은 과학이 늘 그렇듯 공짜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의 과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1km 밖 표적을 겨누는 저격수의 계산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총의 과학사, 그 첫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선 이 총알을 밀어내는 화약 그 자체를 파헤칩니다. 연기를 뿜던 흑색 화약이 어떻게 연기 없는 화약으로 진화했고 그게 어떻게 기관총이라는 괴물을 낳았는지를요.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수치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특히 총기와 탄도를 깊이 아시는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배우자고 만든 채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기와 과학,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